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그 생각, 정말 여러분의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쏟아지는 뉴스,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영상, 타인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선택했다고 믿지만 사실은 선택당하고 있는 삶.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동 조종 모드라고 부릅니다. 슬프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른 채 세상이 주입한 가치관대로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바로 이 지점을 400년 전에 간파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모든 것을 송두리째 부정했습니다. 신, 세상, 심지어 자신의 육체까지 의심했죠. 미치광이의 헛소리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진짜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처절하고도 완벽한 전략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교과서에 나오는 철학 명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외부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내 인생의 통제권을 되찾는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정답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고 책을 읽고 멘토를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말합니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낡은 생각의 칩을 먼저 부수지 않으면 그 어떤 훌륭한 조언도 소용이 없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철학적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명쾌한 도구,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의 뿌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400년 전의 천재가 남긴 인생을 꿰뚫는 7가지 통찰, 지금부터 여러분의 무의식에 새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당신의 생각은 편집되었습니다. 의심의 미학.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인가? 만약 이런 의문이 든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데카르트가 말한 위대한 각성의 첫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데카르트의 가장 유명한 명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는 이 말을 너무나 가볍게 소비합니다. 하지만 이 문장에는 무시무시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경고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답을 주입합니다. 몇 살엔 결혼해야 해. 어느 정도 연봉은 받아야 성공한 거야. 이런 옷을 입어야 유행에 뒤처지지 않아.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조건화라고 부릅니다. 무서운 점은 우리가 이것을 나의 생각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심어놓은 욕망을 내 꿈이라 믿고 평생을 달리는 것. 데카르트의 관점에서 그것은 존재하는 삶이 아니라 연기하는 삶입니다. 데카르트는 말합니다. 의심하라. 의심할 수 없는 것이 나올 때까지. 이것은 부정적인 회의주의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불순물들, 즉 타인의 시선, 부모의 기대, 사회의 압박을 걸러내는 정신적 필터링 과정입니다. 오늘 밤 스스로에게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걱정하는 이 문제가 정말 나의 문제인가?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가면이 깨질까 봐 두려운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여러분을 짓누르던 불안의 절반은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안의 대부분은 사실 여러분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힘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너진 자존감을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챕터, 천재들의 문제 해결, 비밀 압도감을 이기는 기술. 자, 이제 진짜 나를 찾았다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꿈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10kg을 빼고 싶어. 영어를 마스터하고 싶어. 목표가 거대할수록 우리 뇌의 편도체는 이를 이업으로 인식하고 몸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미루는 습관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데카르트는 이에 대해 놀랍도록 공학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각각의 어려움을 해결 가능한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누어라. 이 문장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현존하는 최고의 혁신가 일론 머스크의 제이럴리 사고법의 원형입니다. 머스크는 화성에 가겠다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남들은 미쳤다고 했죠. 하지만 그는 데카르트처럼 생각했습니다. 로켓을 통째로 보지 않고 그것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 알루미늄, 티타늄, 연료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그 원자재 가격만 따져보니 로켓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이것이 바로 해체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나 복잡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덩어리째 보면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주 얇게, 마치 회를 뜨듯이 잘게 썰어보세요. 퇴사 후 창업은 무섭지만 오늘 저녁 30분 동안 관련 책 읽기는 만만합니다. 1억 모으기는 아득하지만 오늘 커피값 5,000원 아끼기는 쉽습니다. 데카르트는 말합니다. 복잡함은 게으름의 핑계일 뿐이다. 문제를 쪼개고 분해해서 당장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작은 조각으로만 세요. 작은 승리가 쌓여 거대한 성공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400년을 관통하는 문제 해결의 본질입니다. 세 번째 챕터, 지적 비만에서 탈출하라.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 여러분,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주식 투자를 배우고, 책으로 인간관계를 배우고, 강의로 다이어트를 배웁니다. 그런데 왜 삶은 바뀌지 않을까요? 데카르트는 400년 전에 이미 이 현상을 경계했습니다. 좋은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다. 현대의 뇌과학은 이를 증명합니다. 책을 읽을 때의 뇌와 몸을 움직여 실행할 때의 뇌는 완전히 다른 부위를 사용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입력해도 행동으로 출력하지 않으면 뇌의 신경망은 재설계되지 않습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지식행동 격차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완벽한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직 부족해. 책 한 권만 더 읽고 시작하자. 하지만 데카르트는 방구석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접 군대에 입대했고 낯선 나라들을 여행하며 책 속의 활자가 아닌 세상이라는 거대한 책을 읽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식은 창고에 쌓아두는 금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흐르는 물이어야 합니다. 오늘 배운 하나를 써먹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적 지방일 뿐입니다. 머리만 비대해지고 손발은 움직이지 않는 지적 비만 상태에서 탈출하세요. 데카르트의 조언대로 여러분의 지성을 현실의 문제와 충돌시키십시오. 깨지고 부딪히는 과정에서 얻는 데이터만이 진짜 여러분의 실력이 됩니다. 네 번째 챕터, 완벽함이라는 환상 방향 없는 속도는 재앙이다. 우리는 종종 천재를 동경합니다. 똑똑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죠. 하지만 데카르트는 섬뜩한 경고를 남깁니다. 위대한 마음은 가장 큰 미덕뿐만 아니라 가장 큰 악덕도 행할 수 있다. 물리학의 벡터 개념을 빌려와 볼까요? 여러분의 지능과 재능이 크기라면 여러분의 인격과 가치관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상태에서 속도 지능만 빠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벼랑 끝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역사상 최악의 범죄자들 중 상당수가 비상한 두뇌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데카르트는 말합니다. 완벽한 숫자가 드문 것처럼 완벽한 인간도 드물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주의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실수하면 어떡하지? 남들에게 흠집 잡히면 어떡하지? 하지만 수학자였던 데카르트조차 세상에 완벽한 수는 극히 드물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지성입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숨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부족함이 타인과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됩니다. 똑똑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쓸모 있는 사람,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지성을 가장 빛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영상을 시작하며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진짜 당신의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데카르트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 4가지 인생의 도구를 얻었습니다. 1. 세상이 주입한 가짜 생각을 의심하고 2.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잘게 쪼개어 해결하며 3. 방구석을 벗어나 세상 속에서 지식을 실행하고 4. 완벽하지 않은 나를 인정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17세기 철학 강의가 아닙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반드시 설치해야 할 삶의 운영체제 업데이트입니다. 이 영상을 끄고 나면 또다시 세상의 소음이 여러분을 덮쳐올 것입니다. 알고리즘은 여러분의 시간을 뺏어야 할 것이고 주변 사람들은 그냥 남들처럼 살아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나지막이 주문처럼 외우십시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휩쓸리는 낙엽이 아니라 생각하고 선택하는 주인이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당장 의심해봐야 할 당연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당장 실행할 작은 조각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선언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문자로 적히는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명언의 숲이었습니다. 깨어있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